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10월 9일 아침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고용 지표가 이제 실망스럽게 발표가 돼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주간 단위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한 수익을 신고를 했는데요. 전체 지표는 하락을 한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금 원래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마켓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9만 4천 개만 창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4.8%로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에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 참여율 자체가 61.7%에서 61.6%로 소폭을 하락한 거에 따른 그러한 실업률 하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임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현재 4.6% 정도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하게 해석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가속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소비자 중심의 경제라고 평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경제 과정에서는 이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어저께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이런 고용 지표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니까 이것을 인해서 좀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장에서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회자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은 어, 현재 이 지표가 하나만 좀 실망스럽다고 해서 테이퍼링 자체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발표됐던 다른 지표들은 다 긍정적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심은 계속해서 이제 11월에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한 월스트리트 인터뷰의 내용 중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경제 자체는 현재 핫하다. 하지만 수요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수요는 축소될 수 있다. 쿨드 다운 될 수 있다. 그래서 don't be fooled. 그러니까 여기에 낚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 지표 하나가 미스됐다고 하더라도 페드가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원래 방향성 그대로 온 트랙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믹스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와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약간 뒤섞여 있다라는 평이고요. 뭐 레이버 컨디션 자체는 fairly tight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이 상승하는 것, 임금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실업률은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 전체 이제 레이버 시장 사생, 그러니까 노동 시장 자체에서의 컨디션 자체는 지금 fairly tight하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이고요. 10월에는 지금 9월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9월의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델타 변종에 의한 그 신규 영향 확진자 수가 나던 피크 시점이 9월 중순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안 좋았을 때의 지표들이 이제 9월 달에 반영되었을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항공사, 호텔 등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제 여행 섹터들이나 이런 쪽에서 서비스 쪽에서의 일자리가 더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 자체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발표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페드의 테이퍼링을 뭐 멈추게 할 정도로 나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어젯밤에 이제 OECD 쪽에서 이제 그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5%, 전 세계 공통으로 이제 15%의 최저법인세율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조세 회피를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소속된 총 136개 국가 기준으로 최소 법인세율 15% 적용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였던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을 가졌던 이제 아일랜드라든가
뭐 헝가리, 에스토니아들도 이번에 동참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만장일치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함으로써 이제 법인 세율이 통과하면서 가지는 함의는 그동안 이제 100여 개의 이제 다국적 기업, 특히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수익에 관련해서 이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게 그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말했던 이제 구글세라든가 이런 여러저기 논의를 했었지만 해당 국가 내에서 이제 물리적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가 된다면은 물리적으로 해당 회사가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에 의한 영향은 어떻게 또 감안되는지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쪽 자료를 보게 됐을 때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지표 증시 지수는 하락을 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러한 고용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머리처리 정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긴축적인 현재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이상의 수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테크주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게 될 거고요. 오늘도 이제 지수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S&P라든가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코모디티 쪽에서도요. 이제 원자재 쪽에서도 오일이 원유 유가는 2%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부 텍사스유가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80불, 배럴당 80불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만약에 둔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느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의 조금 하락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컸고요. 빅스는 이제 볼로틸리티 관련된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 10년물이 1.612%로 1.6%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금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브렌트유,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고 천연가스만 소폭 하락한 채로 시장이 마쳤습니다. 이상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 관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동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